미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조건 통과를 전제로 내년 1월부터 트랜스젠더 신병의 입대를 가능하게 했다고 AP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대변인 데이빗 이스트번 소령은 트랜스젠더 입영은 법적 다툼이 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입대를 원하는 트랜스젠더 신병이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엄격한 신체적, 의료적, 정신적 조건을 충족시켜야 입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국방부의 이런 입장으로 인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를 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이 더 많은 장애물에 직면하게 됐다고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이미 연방지방법원은 두 건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관련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스트번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성별 불쾌감을 가진 예비 신병을 국방부가 결격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그러나 18개월 동안 선호하는 성별로 임상적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료적 증명이 있으면 입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트번의 설명은 호르몬 치료를 받는 트랜스젠더도 18개월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입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AP통신은 풀이했습니다. 내년 중간선거의 풍향계로 간주되는 알라바마주 상원의원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보선은 공화당의 텃밭인 알라바마주에서 열려 당초 공화당 로이 무어 후보의 낙승이 예상됐지만 선거 전 초반 무어의 미성년자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막판까지 손에 땀을 쥐는 접전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성추문의 여파로 민주당 더그 존스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다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어 후보를 본격적으로 지원하면서 다시 무어가 근소하게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이 후보만 내면 당선된다는 알라바마에서 무어가 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한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의혹의 파장을 감수하고 무어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던 만큼 정치적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내년 중간선거 전망 역시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지난달 미니 지방선거로 불린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와 뉴욕시장 선거에서 완패한 데 이어 텃밭에서마저 무너진다면 내년 중간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쏟아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또 외부에서 반트럼프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물론 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노선과 정책 기조를 수정하라는 요구가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8일 LA를 포함해 전 세계 10개 지역 재외공관장 인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LA 총영사관에는 이기철 현 총영사 후임으로 내정됐던 김완중 전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 국장이 임명됐습니다. 김완중 신임 LA 총영사는 외무고시 24회 출신으로 1990년 외교부 근무를 시작했고 이어서 주 일본 한국대사관 2등 서기관, 오사카 총영사관 1등 서기관, 뉴욕 총영사관 영사, 주 페루 한국대사관 공사 참사관, 그리고 주 싱가포르 한국대사관 공사 참사관, 재외동포 영사국 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김완중 신임 LA 총영사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합니다. 지난 주말 남부 지역에선 폭설이 내려 수천여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밖에 단신종합 조민정 기자입니다. 폭설로 미국 남부 전역의 수천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지아, 알라바마, 미시시피 및 루이지애나에서는 38만 2천 개 이상의 가정과 사업체가 전기 없는 토요일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또한 딥사우스 지역의 강설량은 토요일 일찍부터 가파른 추세를 보였으나 기온이 동결되면서 도로 위가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기상청은 애틀란타 메트로를 포함한 지역에 눈이 내린 뒤 햇빛이 내리쬐면서 도로에 얇은 얼음층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히는 노벨상 시상식이 10일 스웨덴 스톡홀름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렸습니다.
노벨상은 문학, 물리, 평화, 화학, 생리의학 등 5개 부분에 대해 수상이 이루어집니다. 2017년도 노벨상에는 문학의 가즈오 이시로구, 경제의 리처드 세일러, 물리의 킵손과 라이너 바이스 베리베리시, 평화상에는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의 사무총장과 히로시마 원폭의 생존자 세트코 서로가 영광을 함께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지하에는 지하철 노선에서 화석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슐리 레거는 평야와 사막이 아닌 도시의 중심에서 화석을 찾는 고생물 학자입니다. 그녀는 도시의 지하에서 가능한 모든 화석을 회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2014년 확장 공사가 시작된 이래 빙하기 때 발생된 화석들이 주기적으로 발견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발생된 도심의 화석으로는 토끼턱, 낙타 앞다리, 말의 치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KTV 뉴스 조민정입니다. 개국 10주년을 맞은 라디오 코리아 샌디에고가 지난 토요일 개국 기념식과 함께 가주 왕중왕전을 열었습니다. 샌디에고 퍼시픽 비치 솔리데드 클럽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LA 총영사관 황인상 부총영사와 RK미디어 김영준 사장 등 지역 한인사회 리더들이 참석해 개국 1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RK미디어 김영준 사장은 상대적으로 한인 인구가 적은 샌디에고 지역에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역사회 언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해준 임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번 송년 가수 왕중왕전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열창한 이용주 씨가 1위, 2위는 있다 있다요를 부른 이연수 씨가 차지했습니다. 샌디에고 라디오 코리아는 로컬 뉴스와 교양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며 LA 라디오 코리아의 방송 콘텐츠를 제공받아 24시간 샌디에고 한인사회에 우리말 방송을 전함으로써 지역 한인사회의 주요 언론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엘몬테에서 제3회 FBS 코리안 배드민턴 대회가 열렸습니다. 35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남녀 복식과 혼합 복식으로 치러졌으며 선수들은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FSB 배드민턴 대회는 동호인들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한인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해마다 열리고 있으며 올해 대회엔 4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푸짐한 상품과 경품이 더해져 참가자들에게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동호인들 배드민턴 하면 한국에도 300만 명의 동호인들이 있다는데 미국에서도 급격히 이제 번창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 배드민턴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뜻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나서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잠시 후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